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엘리엇 방송 한 번만 봐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네, 알람, 이런 거, 다 누를 건 다 눌러주세요. 댓글에도 좋아요, 남의 댓글에다가도 좀 좋아요 좀 써주시고요. 네, 저는, 이거는, 네, 제 뒤통수를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비즈 뉴스입니다. 고승범 이러려고 이주열과 탱고 쳤나? 대출금리 연일 고공행진에 고승범 그런 시대 계속될 것. 네, 어떤 기사인가? 기사 내용보다 금리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거, 그거에 대한 방점을 두고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SBS 비즈입니다. 대출금리 연일 고공행진에 고승범 그런 시대 계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금리는 계속 오를 거고 예대 마진을 넓혀서 은행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태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질 것이다. 즉 고승범 위원장도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위원장이 된 이 고승범, 그 전에 금통위원, 이때 기억나시나요? 여태 사진 고승범 위원 여기 매파가 누구고 비둘기가 누구고 올빼미가 누구고 했던 기억. 고승범 위원장이 금통위원일 때 여기 딱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눈빛이 이주열 총재가 고승범 위원을 딱 쳐다보는 거.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고승범 위원은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돼서 연임을 하게 된 거죠. 고승범 위원장. 그리고 전통적인 매파 중에서도 매파였는데 지금 가출했어요. 가출. 이거 아마 고승범 위원장 금융위원장으로 낙점 받은 다음에 사퇴하고 공석으로 있을 때, 그때 금리 올릴 거라는 거, 8월 달에 금리 올릴 거라는 그 영상을 만들 때 제가 올렸던 썸네일이었네요. 이주열의 눈빛. 그래가지고 둘이서 짝짝꿍. 그런데 딱 보시면 둘이서 껴안고 탱고 치고 있죠. 우리 이주열 한국총재의 엉덩이가 참 이쁘네요. 그쵸? 여기 빨간 엉덩이 너무 이뻐요. 자, 그리고 옛날에 돌이켜보면 한국은행에서 폭탄 선언을 했었죠.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다. 근데 이거 갖다가 대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몇 번 올리려나 보다. 저는 그게 아니고 40년 동안 오른다. 이게 한국은행 이 기준금리가 아니더라도 시중은행 금리는 이제 40년 동안 사이클인데, 지금 오늘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제 5%대 나와갖고 이제 6%대 고정금리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막 엄청나게 오늘 언론 보도가 많았죠. 저는 보니까 10%는 훌쩍 넘길 것 같아요. 옛날에 15%, 18% 이런 적도 많았었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영끌한 사람들 좀 자기 부채 관리 상당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40년 사이클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전 세계가 금리 장기 사이클의 어떤 변곡점이나 이게 거의 동조화가 돼 있어요. 현재는 더 그렇죠. 옛날에는 나라들마다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300년을 보니까 이렇게 40년 동안 40년마다 이런 사이클이 있었다. 금리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여기 잠깐 1차 대전 때 말고는 다 40년 동안 오르고 내리고 했다. 근데 이제 40년 동안 오르는 사이클이다. 그래서 최근에 국채금리도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율도 같이 오르게 돼 있어요. 상황이. 그래서 이걸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년 오르고 말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내후년, 3년 후, 5년 후도 계속 추세적으로 오른다고 봐요. 물론 중간에 한 2년 올랐다, 1년 빠졌다, 그런 시대는 있겠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최근에 국채금리가 엄청 폭등했었죠. 자, 여기서 빨간 게 우리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이렇게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80년 이후부터는 금리가 계속 떨어졌어요. 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하락할 때,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지지선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지지선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락할 때는 저항선이 중요한 거거든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런데 지금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저항선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높은 점, 또 가장 높은 점을 연결을 하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직선의 방향 여기 그려져 있죠. 이거 함수로 제가 만들어 갖고 선을 이은 거예요. 근데 올해 확대해 보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여기서 저항을 받고 또 여기서 저항을 받았는데 이번에 뚫었단 말이에요. 9월 달에 뚫었어요. 9월 달에. 이건 10월 달 거예요. 11월은 아직 안 넣었어요. 넣으면 아마 요 정도 돼 있겠죠. 뭐 아니면 조금 빠졌겠다. 최근에 장기물은 조금 빠지고 단기물은 좀 올랐으니까. 이게 이 장기적인 뭐 10년 20년간의 장기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는 게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봐요. 이 저점은 다시는 안 깰 거라고요. 작년 코로나 저점은. 그래서 지금 빚내서 집 사는 거에 대한 또는 뭐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한 뭐랄까 위험성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변동금리라고, 여기 빨간 게 변동금리 비중인데 지금 80%가 넘잖아요. 그전에는 50대 50이었는데 이제는 80대 20이야. 변동금리가 80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지금 보면 기준금리가 40년 동안 하락하던 기준금리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올해 다 터닝을 하고 있어요. 많이 올리냐 적게 올리냐에 따라 다르고, 이번 달 11월 달에 영국도 이제 드디어 금리를 올려요. 지금 선진국에서는 노르웨이랑 뉴질랜드만 올렸어요. 근데 노르웨이랑 뉴질랜드는 전 세계의 어떤 그 포지션이 비중이 작아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특히 미국은 더 심하고, 근데 미국은 내년이니까는 당장 겁나는 게 아닌데, 당장 영국이 올해 11월에 이번 달에 올린다고 그래요. 공언을 했으니까. 그리고 전부 다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가 안 올라갈 때도, 그러니까 동결돼 있을 때도 시중금리는 올랐는데,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는 더 오를 거라고요. 특히 앞으로. 근데 과거에 금리가 올라갈 때 물가가 올라갈 때 기준금리는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하이퍼 인플레 시대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과거 아파트 값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도 아파트 값이랑, 여기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4번의 금리 인상 경험을 있었다면, 이번 거 빼고 과거에 2006년도 7년도 5년도부터 8번 올릴 때, 이때는 미국 금리를 엄청 올릴 때 할 수 없이 따라 올린 거예요. 금리 역전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오히려 물가가 안정돼 있어서 2% 정도에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은 2016년 17년에 이렇게 2번 올릴 때도 우리 물가는 2% 미만이었어요. 안정돼 있었다고. 금리 올릴 이유가 없었던 거야. 근데 미국이 올리니까 금리가 역전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따라 올렸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자, 근데 요 2010년대에 있었던 금리 인상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7년 동안 동결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2%에 있던 금리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5%까지, 4%대까지 막 5%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2%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랑 상관없이 우리 기준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때 아파트가 폭락을 했단 말이야. 이때 유럽 재정위기 때잖아요. 음마 아파트, 뭐 렉스, 목동 아파트 막 40%씩 빠질 때예요, 이때가. 근데 지금이 그때랑 똑같다고요. 미국 최근에 금리 올린 적 없어요. 테이퍼링이나 이제 오늘 뭐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물가가 마이너스 물가까지 내려갔던 물가가 2% 넘더니 이제 2.2%, 이제 이번 달에 3.2%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 금리를 올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2010년이랑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 값이 못 버틴다 이거예요, 저는. 자, 이 사례를 기준금리 말고 시중금리를 보면, 이건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두 개의 차트가 있는데, 이건 2006년도 7년도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의 버블7 상투일 때 그래프랑 지금의 상투 부근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이랑 오버랩을 시킨 거예요. 이때는 8년 5개월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8년 8개월, 7개월 이 정도 올랐어요. 상당히 상승한 기간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기간, 그러니까 2098년 IMF 때부터 아파트 값이 상승한 요인 중에 금리가 초저금리로 내려간 거야. 이 당시에 5%까지 떨어졌어요. 막 8%, 10%, 10몇 프로 있던 게 5%까지 떨어졌어. 그러니까 금리가 엄청 싼 초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고요. 근데 이제 바닥을 치고 올리는데, 처음에는 아파트 값 올라요. 왜? 워낙 초저금리에서 5% 있던 게 6%, 7% 가도 별로 부담 없거든요. 15% 이럴 때 비하면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임계치를 넘어버리니까 이게 2년만 오르고만 아니라 3년, 4년, 이렇게 5년 올라버리니까 아파트 값이 폭락을 하더라.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고, 미국 서프라임 사태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이후부터 아파트가 쫙 상승한 이유 중에 금리가 엄청 거의 제로금리까지 내려갔잖아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까지. 근데 시중금리도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 근데 기준금리가 고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벌써 2019년 8월 뭐 저는 여름부터 바닥을 다지다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아파트 값은 올라. 왜? 지가 올라봤자 워낙 싼 데서 2%에서 3% 오른 거 별거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서 2006년도 7년도처럼 이 임계치를 넘어서 급등을 해버리면 아파트 값이 꺾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고승범 위원장이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대출금리 연일 고공행진의 고승범 그런 시대 계속될 것. 이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계속 금리 올라간다는 거. 그럼 아파트가 못 버틴다고요. 임계치를 넘으면. 처음에 1, 2년은 버텼죠. 오히려 잘 금리도 올라가고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근데 이게 영원해질 수 없잖아요. 그 임계치를 보니까 한 2년 정도를 못 버티더라. 그게 지금 아니에요. 2006년 7년도를 보니까 한 2년 정도까지는 버티다가 계속 오르니까 못 버티고 아파트가 무너지더라. 40% 빠졌어요. 40%. 수지 같은 경우는 60% 빠졌어요. 대형평수. 특히 지금의 고점 패턴이 2006년 말 버블 세븐 이때보다 91년 노태우 대통령 상투일 때랑 상당히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뚝 부러지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때 일본도 같이 무너졌거든요. 이거를 자세히 보고 싶으면 여기 91년도 2년 전 동월비가 이렇게 꺾이는 거.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확 꺾였어요. 이거 3년 빠졌어. 3년. 여기서 3년 빠졌다니까 진짜 91년도에. 근데 지금도 2년 전 동월비가 계속 꺾이고 있죠. 약해지고 있다고. 약해지고. 그러면 지금의 상승률이 지금 17개월째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뚝 부러지면요 급하게 폭락을 한다고. 이게 2006년 말에도 그랬고 91년에도 그랬고.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이 기사 쉽게 보면 안 돼요. 대출금리 연일 고공행진의 고승범 그런 시대 계속될 것. 이게 한 2년 정도 오르다가 말 거면 모르겠지만 2년 정도 올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오르잖아요. 기울기는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젊은 친구들 부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남은 30년 젊은 인생 정년퇴직하고 환갑되고 그럴 때까지 빚 갚다가 인생 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인생 선배로서 나이는 31살이지만 여러분들보다 한 30살은 더 많이 한 살 더 많이 살았어요. 30살 친구들, 젊은 친구들 한 살 더 많이 산 인생 선배의 말을 잘 듣고 부채 관리, 부채가 많고 월급에서 맨날 이자 나가면은요 인생 사는 맛이 안 나고 일할 맛도 안 나요. 열심히 해갖고 돈만 어디 누구한테 뜯기는 것 같으니까. 자, 이 정도로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모니터 화면 화려하죠? 여기 선도 다 보이죠? 여기도 선도 보이고 여기 이렇게 해서 선도 보이고. 네, 저는 재밌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들 빠이빠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틀고 풍악을 울려라. 신나는 음악. 항상 beautiful now. 현재는 아름답습니다. 재즈의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엇 화이팅. 엘리엇 구독자분들도 화이팅입니다. 마치겠습니다.